안녕하십니까.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. 코로나 돌연변이에 맞서서 싸울 때 백신보다 또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이 무엇일까요? 여러분,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거부감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위험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. 백신의 현실이 그렇습니다. 아시는 대로 현재 백신들은 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중증과 사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명을 잃거나 굉장히 심각한 그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평생 지속적인 그 중증의 그 후유증 또 경증이라도 계속 후유증을 앓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파이저 백신의 그 효과는 95%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1회를 접종한 다음에는 29.5%에서 68.4%고요. 그 다음에 2회 접종 후에는 90.3%에서 97.6%입니다. 완벽하지는 않은 것이죠. 그리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89%가 중증과 그 사망률이 예방됐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DNA 백신, 애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60%에서 한 66%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중증과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은 그 임상 연구 그 결과로 봤을 때는 100%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과 사망률이 예방이 됐다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애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도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 못지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또 중환자실에 의지하거나 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백신을 권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나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. 사실은 그것이 인과관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 기사들을 봤을 때 100%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큰 후유증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건강의 상태와 여러분들을 계속 치료해왔던 주치의와 상의를 잘 하셔서 현명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백신 못지않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과거에 제가 강의 드릴 때 여러 번 언급했는데 3월 12일에 내과 논문지 랜셋이라는 그 논문지에 발표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그 항체 생산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. 숙면을 취했을 때, 잠을 잘 주무셨을 때 항체 생산율이 2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. 잠을 못 주무시면은 잘 잔 사람보다 반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가능성으로 발표가 돼서 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그 항체를 B세포가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여기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B세포가 제일 먼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당 단백질을 알아보고 그 명찰을 가지고 열심히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돌기당 단백질을 딱 수갑을 채울 수 있는 수갑을 만들어내는데 그 수갑을 항체라고 하죠. 그래서 이 항체가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 잘 만들어지고 또 돌연변이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체라는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묶어두는데 훨씬 더 효과를 이루겠죠. 그래서 변이가 많이 생기면은 그 묶어두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항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잠을 잘 주무셨을 때 항체의 생산율과 잠을 안 주무시고 또 못 주무시고 백신을 맞고 항체를 생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리고 항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T세포,
직접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그 T세포의 그 활성화도 숙면을 취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또 발표가 됐어요. 그래서 이 그 잠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음식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그 중요한 그 내용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잘 자면,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,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면 항체 생산이 2배가 증가하고요. 그다음에 T 림프의 기능이 현저하게 상승하고, 그리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그 폭탄과 같은 그 무기가 있는데요. 화학물질 INF 가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INF 가마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세포 차원에서 볼 때는 총알과 같은, 화학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근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셨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 뭐 바쁘기 때문에 또 집에서 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정해놓지 않는 시간에 자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바뀌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잠자는 것이 굉장히 불규칙해졌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 내과 논문지에도 이 잠을 못 자는 것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잖아요. 대표적으로 이제 3개가 생겼는데 지금 3종류의 변이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울 때도 그 항체 그 생산율이 30% 정도가 지금 그 감소가 되고 또 그 효율이 변이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효율이 30%가 감소가 됐다 하는 것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30%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항체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숙면이다, 잠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잠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숙면을 위한 꿀팁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숙면을 취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. 저는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과 6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6시 이전에 일어나면은 밤에 잠이 훨씬 더 잘 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조금 피곤해야 됩니다. 근데 피곤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근력 운동과 그리고 만보를 걷는 것인데요. 전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덜 피곤하기 때문에 단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을 하면 당연히 햇빛을 쬐게 되죠. 그래서 우리의 눈이 빛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분비가 되죠?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저녁 때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저녁은 6시 이전에 그 식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아무리 늦어도 7시를 지나면은 소화를 시키느라고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녁 때는 될 수 있으면 섬유질이 많은 샐러드를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. 그 다음에 샐러리를 드시면은 특별히 칼로리가 별로 없이 섬유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충분히 섬유질을 섭취를 하면 밤에 혹시 산이 나오더라도 산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섬유질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질병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무호흡증입니다. 그리고 역류성 위염 증상인데요. 그 2가지 증상이 있으면 단잠을 이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내가 무호흡증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무호흡증을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산이 올라오면 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. 산이 올라오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. 특별히 8시 이후에 식사하시면은 분명히 저녁 때 주무실 때 산이 올라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건강식이긴 하지만 산이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도마도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민트 종류, 박하 종류의 그 채소가 또 건강식이긴 하지만 산이 올라오게 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음식들을 건강식이지만 저녁 때는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
건강식이 아닌 것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름진 음식,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많은 양의 동물성 음식, 동물성 단백질, 지방제,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위에 그 산을 과다 생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녁 때 숙면을 취하시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후에도 이러한 수칙을 잘 지키시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백신과 상관없이 항체를 생산하는데도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도 숙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지키시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이제 잘 하시는데 혹시라도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최소한도 4시간 전에 위를 비우시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무시기 4시간 전에는 위가 비어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일상의 건강 음식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 그 트립토팬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 트립토팬은 견과류나 씨앗 종류에 충분히 들어있는데요. 이 트립토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로토닌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이 세로토닌으로 변해 있으면 우리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세로토닌이 우리 눈이 햇빛을 쬐었을 때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, 그리고 저녁 때는 그 세로토닌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?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우리를 숙면을 취하게 해준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이 견과류, 여러분들의 소중한 잠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위가 좀 불편해서 위를 좀 편안하게 하는 음식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?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녁 때 만약에 한 8시쯤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마시시고 그 다음에 그 마시는 것을 통해서 속을 편안하게 하시려면은 감초물을 드시면 참 좋은데요. 미국에서는 그 licorice tea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그 양의 그 licorice를 섭취하시면은 고혈압 환자나 콩팥 환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. 그래서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속이 좀 불편했을 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감초 티를 좀 마시면은 속이 좀 편해지시는 것을 체험하실 것이에요. 그래서 이 감초 그 티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것이 국화차가 있는데요. 국화차는 감초와 같이 않고 그냥 일반적인 티와 같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국화차에는 에피제닌이라는 물질도 있고 캐마졸린이라는 물질, 그리고 비서볼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천연 수면제 역할도 합니다. 후유증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국화차와 친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숙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낮에 빛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했을 때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요. 도파민, 쾌감을 주는 도파민 분비가 되고요.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또 함께 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일체감을 느끼게 해서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만큼 또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옥시토신을 분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하는 햇빛을 보시면서 운동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아무쪼록 그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 우리가 극복하면서 백신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은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기다리시고요. 그 다음에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한 60% 이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면역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가 새로운 정상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숙면을 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